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편 잘 들으셨죠? 1편은 뭐 금요일 시장에 대한 것들, 그런 생각들을 정리했는데 2편에서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뭘 사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섬세하게 정리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을 툭툭툭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네. 첫째, 뒷북을 쳐야 할 듯. 뒷북을 왜 쳐야 합니까? 네. 이미 이 코로나주가 오늘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하자마자 갭 상승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쫓아가야 된다. 50% 정도 쫓아가서 일단은 잡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행, 항공, 리테일 소비, 엔터, 반도체, 바이오 일부, 또 자동차가 심상치 않다. 네. 이렇게 한 4개, 3개 카테고리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친구분 중에서 이제 윗 코로나 때문에 머크가 나왔을 때 여행 항공 쪽에 투자를 했다 물리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시장은 게임, 엔터, NFT 쪽으로 가버린 바람에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소외감입니다. 남들 올라갈 때 내 주식이 안 올라간 것처럼 슬프고 가슴 아프고 화난 게 없죠. 이제 그분들 마음고생하는 게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여행하고 대한항공 볼까요? 대한항공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34,000원이었다 3만원이니까 약 10%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제가 늘 말한 4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번에 엄청 이렇게 수익을 냈었죠. 그렇죠? 거의 15,000원대 시작해서 3만원대까지 갔었는데 29,000원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만원대까지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씩 올라서 전고점 수준 정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 뭐 제주항공도 괜찮은데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그래도 편해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더 빠질 데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 빠지면서 거래량도 없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튀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주 한번 볼까? 여행주는 노랑풍선이죠. 네, 노랑풍선. 노랑풍선도 18,000원, 2만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16,000원까지 빠졌는데, 네, 다시 2만원대까지 고 1차 목표는 2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실리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투기적이지만 나름대로 여행주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풍선 괜찮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행의 대표적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네, 살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고점은 88,000원, 10만원까지는 한번 찍을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77,000원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텔 신라 한번 볼까요? 네, 며칠 전에 아마 어닝 쇼크가 일어났죠. 지금 이제 바닥 형성인데 보통 어닝 쇼크가 일어나고 아무리 센티가 바뀌어도 바로 반등하기 좀 힘들어요. 하지만 호텔 신라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전고점 한 9만 원 정도까지 보고 8만 원대인데 뭐 나는 그래도 안전한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호텔 신라는 네. 그 앞에 있는 여행주 다음으로 네, 항공 여행 다음으로 호텔 신라 정도. 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화점주 한번 볼까요? 네, 위코너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백화점에 소비하는 것들이 이미 다 뭐 인터넷으로 다 소비했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삶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몸으로 가서 구경하고 옷 만져보고 겨울옷 만져보고 이런 기쁨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백화점 쪽 그렇게까지 나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뒤엎을 뭐 NFT나 게임 엔터주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를 가지고 먹고 터지고 박스권의 가치 79,000원이니까 사서 전고점이 9만원, 94,000원 정도 팔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을 잠깐 분석해 보면 현대백화점 3분기 연결 매출 계획은 YY로 39.6% 성장한 9,248억. 네, 매출액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6.2%밖에 성장을 안 했죠. 475억. 시장 기대치 24%를 하회했어요. 키워크로는 매출은 7% 성장해서 영업이익은 18% 역성장했는데 문제는 면세점 쪽에서 경쟁이 치열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돈을 갖다 쏟아부은 거죠.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을 감소시켰습니다. 면세점 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백화점하고 면세점 쪽에서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판촉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쓴 것들이 수익을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써야죠. 써야 다음에 또 호황이 왔을 때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금분기 동사와 시내 면세점 매출 마켓 셰어가 20%까지 올랐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한다면 레버리지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77,000원인데 90,000원에서 95,000원 사이 이 정도는 달려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금요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눈에 확 들어온 종목이 심택이었죠. 네, 심택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18.97%나 상승했는데 우리 심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제가 DDR5 설명할 때 추천했던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심택이죠. 그걸 또 기억하시는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뿌듯했는데 심택 한번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3분기 먼저 실적 리뷰부터 볼까요? 실적 서프라이즈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동향 3분기 매출액이 산업 동향인데 실적 서프라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체의 기판 산업의 동향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를 통해서 기판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3분기 매출액은 3,659억 원, 영업이익은 504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YOY로 64%나 상승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패키징 기판이 호황이 지속되고 있죠. 네. 2021년 들어서 비메모리에서 메모리용 패키징 기판의 공급 단가가 인상됐다. 단가가 인상된 거죠. 네. 향후 심택 제품군의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택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키트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다 기판하는 사업들이 다 좋다. 하나만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다수 경쟁사들이 DDR5 기술 전환과 관련돼서 MSAP 기판 부족이 발생함에도 FC, BGA 가격이 비싼 패키징 기판 증설에 몰입을 하면서 약간 저가인 MSAP 기판 기술을 이용한 기판이나 FC, CSP 그 기판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심택이 어떤 반사 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덕이나 코리아 서켓 이런 기판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FC BGA 뒤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설명했죠? 이게 고급 기판인데 이쪽으로 그냥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제너럴하고 좀 싼 저가 기판 같은 것들을 시장을 좀 비워놨는데 이걸 심택이 치고들은 원래 심택이 약간 저가 기판을 하는 기업인데 이것들이 시장이 빌면서 또 거기에 가격까지 올라버린 거죠. 부족하니까. 이러면서 심택이 수혜를 많이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 제가 며칠 전에 만든 DDR5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네, DDR5 구성이 어떻게 되냐? 첫째는 CPU, CPU가 새 CPU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존의 CPU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새롭게 전체를 구동할 수 있는 새 CPU를 만들어. 이건 누가 만드냐? 인텔하고 AMD가 만든다고 그랬죠? 인텔은 주로 PC용과 데이터용 양쪽을 다 만들 CPU를 만들고 있고 AMD는 데이터용 센터를 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CPU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새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에 뭐가 들어가면 기판이 들어가는 거죠. 이 기판 관련 기업들도 모양과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C, BGA 기판이 많이 사용돼서 그쪽으로 이제 대덕이나 이런 애들이 갔다는 거죠. 여기에 새 RM, 메모리 쪽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DDR5는 새 CPU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메인보드가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관련돼서 메모리 반도체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합작이 이루어져야 DDR5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여기에 구동 모터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거 구조 변화를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기판 공부 좀 더 하시죠. 네, 먼저 플리칩에 대한 이해. 플리칩이란 뭐냐? 과거에는 와이어 본딩 방식이라고 해서 기판과 그 다음에 이 칩을 이렇게 전선, 불이 금이죠. 금으로 서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판이 복잡해지고 세밀해질 때마다 이 안에다 볼을 넣었다는 거죠. 플립을 넣었다는 거죠. 범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칩하고 기판을 선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범프를 넣어가지고 기판을 연결해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선이 들어갔던 것에 비해서 가격도 더 쌀 거고 더 많은 다리들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전력도 더 적게 들고 더 많은 복잡한 어떤 변화에 칩의 변화에 더 빨리 연결하고 더 빨리 전력이 들어가고 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이러한 형태를 플리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프를 이용해서 기판과 보드를 연결하는 게 플리칩 방식이다. 이렇게 기본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FC, CSP, FC, BGN 이 FC가 플리칩의 약자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FC에 대해서는 플리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CSP하고 BJ의 차이를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에서 우리가 CSP하고 BJ 기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 내가 공부를 정확히 했다. 이 정도만 돼도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CSP 기판을 보면 CSP 기판은 칩과 기판 사이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스마트폰용 AP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용으로 주는 FC, CSP가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현재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이것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새로운 칩이 발생했는데 기판이 칩보다 더 커요. 그리고 칩을 위층으로 이렇게 20 몇 층까지 싼다고 그랬죠? 예, 이 기판이 BJ입니다. 플리칩 볼 그레이드 어레이 층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서 기판을 크게 하고 칩을 작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거는 위로 올려가지고 적은 적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높은 용량을 쓰게 이런 데는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되는 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C, CSP는 주로 핸드폰. 그리고 얘는 핸드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팔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판을 좀 만든다는 기업들이 전부 FC, BJ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돈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서 FC, CSP 칩 쪽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걸 심택이 원래부터 잘했는데 물량까지 Q가 늘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MSAP라는 단어를 기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만날 거예요. MSAP, 플리치, FC, CSP 기판, FC, BJ 기판 다 봤는데 이제 MSAP 제조공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MSAP는 Modified Semi-Additive Process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텐팅 공법은 기판 위에 도금하고 난깁 부분 위에 코팅한 후 화학약품 등으로 코팅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날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회로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사방에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길을 낼 부분에 비닐을 씌워 넣은 후 물을 뿌려서 비닐을 씌워 놓지 않는 부분만 없애는 아스팔트 길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로를 형성하지 못한 구리 등은 다 버리기도 하고 미세한 회로 패턴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텐팅 기법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MSAP 기법은 뭐냐? 반대로 MSAP 공법은 회로가 아닌 부분을 필름으로 덮어두고 그 위에 구리를 도금한 후 다시 필름을 날리는 방식으로 그만큼 구리값을 절감하고 미세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는 거죠. 예? 비유하자면 길을 내지 않는 부분은 비닐로 덮어두고 길을 낼 부분은 아스팔트를 뿌린 후 나중에 비닐을 빼내면 아스팔트 길이 나오는 원리이다. 차세대 반도체 등에 적용되는 고부가 기판 제작 공법은 주로 MSAP 기법을 사용해서 기판을 만듭니다. 이 공법을 도입한 기판 제조 기업이 레벨이 높은 기업일수록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MSAP 기판 제조공법은 기존에는 먼저 이제 구리도금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그 회로를 이제 딱 띄어내는 기법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구리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아주 정교한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AP 기판이 제조 공법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MSAP 기판은 과거 텐팅 공법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이 정교한 기법을 제조 공법을 사용하면 구리도 적게 쓰고 정교한 어떤 회로 기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판 제조 기업에 대한 그 분석자를 보면 MSAP 기법을 사용해서 FCCSP 기판보다는 FCBJ 기판을 더 많이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용어 정의, 정확한 개념 정의 이렇게 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향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키지 기판은 2020년에 수급이 가장 타이트한 부품 중에 하나이다. 기판 산업에서 확인되는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지원 의사와 장기 고급 계약 요청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 첫 번째, 퍼스트 티어들의 수익성 상세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내 기판 대장주인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패키지 기판 OPM 마진, 영업 마진은 최근 3년간 약 20%포인트 개선됐다. 일부 글로벌 업체들의 OP 마진은 30%를 상회할 정도다. 와, 대단하네요. 기판 영업이익률이. 네. 심택의 패키징 기판 OPM 마진은 2021년 2분기에는 12%, 3분기 18%, 4분기 다시 20%로 상승 추세를 했다. 얘들이 만들어가지고 LG이노텍과 삼성전기에 납품을 해요. 그렇죠?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나 심택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바로 반도체 회사에 넣지 않고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죠. LG이노텍에. 그렇죠. 얘들이 이제는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데 납품을 하죠. 네. DDR5에서 기판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 지금 이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글로벌 기업들의 SIP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SIP 기판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거는 시스템 인 패키지란 뜻이죠. 과거 SLP 기술보다도 기판을 만드는 기술보다도 보다 얇게 보다 고밀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판 제조 기판인데 SIP하고 AIP 기술로 만든 기판이 가장 요즘에 유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5G 칩에 들어가는 28GHz 서비스가 되면서 기판도 고급으로 얇고 그리고 고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글로벌 기업의 SIP 공급 중 애플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늘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시장이 의외로 새로운 어떤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심택이 첫 발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이제 코리아 서킷도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던데 마찬가지였죠. 실적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동사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한번 볼까요? 먼저 2021년에는 매출액 이거 이제 10억 단위인가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 그렇죠? 작년에 1조 2천 내년에 1조 5천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는 네 자릿수로 1553억 내년에는 2030억, 2300억까지 올라가죠. 작년만 해도 897억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면들이 동사의 서프라이징,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에 있다. 추가로 상승할 것 같아요. 계속 들고 있으셨는데 추경 매수요?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들어가면 플러스 한 20% 정도. 목표 승리를 늦게 들어갈 때는 항상 목표 승리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이오 삼총사, NK맥스, 네오이문텍, 메드팩토. 며칠 전에 제가 해서 올렸죠. 네, 세포치료제. 그런데 또 화이자가 나타나면서 화이자 관련주로 걔들이 또 시장을 판을 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엉덩이 깔고 버티시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투자했던 것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충격을 받을 때마다 견딜 수 있는 건 그 종목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 열공에서. 열공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다. 열공은 70%이고 30%는 골방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중심을 꽉 잡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나타나는 거죠. 깔고 앉는 전보의 능력은 뭐 당연한 거고요. 바이오 삼총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또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좋다. 주식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죠. 그렇죠? 네, 이게 기아 자동차 주가인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 8만 8천 원까지 올랐는데 이때 정말 우리 20만 원 갈 줄 알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가 올 2월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기었습니까? 8개월을 긴 거죠. 이 사이에 많은 좋은 종목들이 날아갔을 때 현차, 기차, 모비스 허우적거리는 친구들 정말 가슴 아팠죠. 저도 현차, 기차 너무 좋아해서 모비스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카페에서 이거 추천했다가 완전 욕 많이 얻어먹었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종목 추천이 있어서 좀 아까지는 되는데,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것도 또 완신은 안 돼요. 하지만 움직임의 변화는 확실히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 기아 자동차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빨간 단풍을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뭐 다 사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8,000원에서 8,800원까지, 88,000원까지, 81,000원에서 약 10% 올랐나요? 이 정도밖에 안 오르죠. 다른 종목이 이렇게 샀다면 정말 한 50%, 60% 올라갔을 거예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아 자동차를 살짝 한번 또 베껴봐야죠. 왜 매력적인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차츰 해소되는데, 이 차츰 해소될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요 업종이 자동차이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큰 거죠. 칩 부족 문제가 점차 해소, 내년 물량 확대에 집중, 칩 부족 문제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분기보다는 개선될 전망. 오케이. 공급 문제로 이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 오케이. 인도 공장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증산을 추진하고 있고, 오케이. 미국 공장은 텔루라이드 10만 대 증산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는 게, 오케이. 이게 핵심이에요. 텔루라이드 많이 했는데도 차가 부족한 거죠. 예. 중고차 가격이 지수가 아직도 크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기아차 내년 초 인벤토리 데이를 통해 전동화 가속화 계획을 발표. 네, 전동화도 가속화했다. 즉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거죠. SUV 믹스 비중이 높아져 ASP와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까지도 오른 거죠. 그렇죠? EV6의 유럽 시장 본격 투입으로 전기차 점유율 향상이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습니다. SUV도 잘 팔리고 EV6 전기차도 잘 팔리고 그리고 기존의 차도 부족해서 잘 팔리고 그런데 외국인들 눈에서는 자동차가 기아만 좋아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자국의 포드, 아틀란티스, 그다음 죄송합니다. 아틀란티스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GM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이머징 중에서 자동차를 만든 유일한 기아차, 현차를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스텔란티스, 포드, GM 이 세 기업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현차, 기차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 그 중에서 현차보다는 기차가 먼저 튀어나오는 모습 이러한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미국에서 점유율을 기아차와 현차가 합쳐서 10% 이상을 여전히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기아차 미국 시장 10월 판매는 각각 6%, 마이너스 7% 변동한 6.2만 대, 5.2만 대였고 시장 점유율은 현차가 5.9%, 기아차가 5%로 각각 1.6%, 0.9%씩 상승했다. 와, 두 회사가 여전히 1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가 10% 이상을 유지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일본 차들과 비교하는 거죠. 양사 합산 판매는 뭐 크게 YOR로 변동이 없었지만 합산 점유율은 10.9%를 기록했다. 영업일수는 전년보다 하루 적어 DSR 기준으로 3% 증가한 것이다. 그렇죠? 실제 영업일수를 계산했을 때는 3% 증가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 어떤 그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텐데 스텔란티스가 11.7%, 네. 그 다음에 포드가 11.8%, GM이 14.9%, 혼다가 10%, 현대와 기아가 합쳐서 10%가 1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다를 지금 이기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주가 한번 볼까요? 오, 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13달러까지 있던 것들 19달러까지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익이 났죠. 먼저 포드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포드 자동차가 움직였을까를 포드 자동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죠. 2021년 3분기 실적 리뷰가 있었는데 가이던스가 또 상향했다. 가이던스라는 것은 향후에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실적이 얼마나 날 거다라고 회사에서 목표치를 말해주는 거죠. 실적 개선과 전기차 라인업 확대. 네, 우리가 듣고 싶은 단어 나왔습니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업종 내 감소폭은 작았다.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357억 매출액, 영업이익은 30억, 그렇죠? 순이익은 18억, 영업이익률 8.4%였다. 자동차가 8.4%면 싱글 디짓 후반 싱글 디짓인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판매량 감소폭이 작았던 점과 자동차를 다양하게 믹스했던 효과로 ASP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 부분의 견조한 실적, 이런 또 장점이 있었네. 포드 파이낸스 등으로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기대치도 좀 낮았고, 이렇게 장점들이 있으면서 포드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드가 전기차에 지속적으로 이제 GM이 먼저 투자를 했는데 포드가 여기에 뒤지지 않고 이제 전략을 바꿔서 빨리빨리 쫓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합작 건설할 계획. 포드는 SK 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생산을 합작사 블루 오벌 SK를 설립했다. 총 114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테네시와 켄터키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 SK 이노베이션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국 지역에 141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고, 이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오케이.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죠. 네. SK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의 다른 또 매력 포인트를 보면 2022년 전망과 투자 포인트를 보면 글로벌 사업의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브라질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인도 공장을 철수를 발표한 등 와우 대단하네요. 미국 자동차가 브라질과 인도 공장을 철수할 정도니까 생산 공장을 폐쇄하지만 현지 판매는 이어갈 예정이다. 전기차와 대표 차종 위주로 전략적 판매를 선보인다. 결국은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전기차와 대표 차종 위주로 잘 나가는 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브라질과 인도 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아르고 AI 및 올마트와 자율주행 협업. 네. 포드는 아르고 AI 및 올마트와 협업하여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마이애미, 워싱턴 DC 등 3개 도시의 시행 예정이고 도시 간 배송이 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역시 미국 애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르고 AR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포드하고 그다음에 GM인가가 아마 키우는 스타트업 그런 자율주행 스타트업 회사죠. 그렇죠? 네. 아주 고성능의 어떤 카메라나 이런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함께 이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거죠.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 개선과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포드는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 2020년도 연간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좋습니다.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차 라인업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이건 많이 됐죠.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이 여기에 납품을 한다. 매버릭 EV, SUV인 브론코 EV, 그리고 전기밴 트랜짓 등 출시 등이 예정되어 있다. 네, 돈 되는 전기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PER 기준으로 9배로 글로벌 완성차 대비 평균 소폭 저평가이다. 독일 자동차들이 10배가 살짝 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드를 분석을 통해서 기아차나 현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글로벌 자동차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구조조정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공급 체인에서 Q나 P가 안 늘었던 것들이 늘 거고 그 이연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거고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아차는 일단 10만 원까지는 고급입니다. 그렇죠? 네.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2,900에서 3,050 사이의 박스권 전망이다. 그렇죠? 저는 3,100까지도 보는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이제는 견디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윗 코로나가 화이자 때문에 왔을 때 게임과 그렇죠? 그 다음에 엔터와 NFT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문제인데 저는 살짝 기스가 날 것 같아요. 돈이 이쪽에서 약간 팔고 위 코로나 쪽으로 갈 확률에 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게임, 엔터, NFT 같은 데서 좀 먹는 분들 있다면 보합이나 좀 올라오는 또 2차 전지, 예. 여기서 좀 올라오면 한 30%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먹었던 분들은 그걸 가지고 위 코로나에 붙고 쫓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큰 포트폴리오를 두 개를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게임, 엔터, NFT 2차 전지 한쪽하고 위코너 한쪽하고 그렇죠? 얘들이 한 70%.
얘들이 30% 또는 6대4, 그렇죠? 60이나 40. 이 정도를 가지고 연말을 버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멋지고 대박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위 또 친구분들에게 좀 많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제 유튜브 좀 많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